빚을 말고 걔네한테 한 300억 땡겨와서 선거를 예비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무슨 6천만 원 따위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 그 안에 숨어있는 이름 김현지. 얼굴도 기록도 없이 수백억 선거자금을 움직이는 권력 실세. 오늘 그 베일을 여러분과 함께 벗겨보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판단해 보시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진실을 풀 열쇠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은 1998년 성남의 한 작은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훗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되는 한 남자가 있었죠.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때부터 김현지와 이재명은 한 걸음씩 함께 정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인권 변호사로, 김현지는 성남 지역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던 20대 청년 활동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남 의제 212라는 단체에서 처음 만났고 곧 정치적 동지이자 전략적 파트너로 정치적 여정을 함께하기 시작했죠. 행정 경험도 정치적 경력도 전무한 김현지는 이 만남 이후 이재명과 한몸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시민운동의 보조자처럼 보였던 김현지. 하지만 그 속에서 권력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녀에 대한 언론 보도는 도통 찾아보기 어렵고 출생, 학력, 이력도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람, 대체 어떤 배경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을까? 성남 시민 모임에서 시작된 동행은 단순한 시민운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이념이 얽히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13년에 해산된 통합진보당, 그리고 김미희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김현지는 2000년대 초반 이재명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전 의원과 연결됩니다. 경기 동부 연합으로 대표되는 통진당 세력과의 접점이 생기면서 김현지는 급격하게 이념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통진당은 종북 세력인 이석기와 연결된 정당이며 이석기는 반국가 혐의로 구속된 인물입니다. 김현지는 이들과 함께 선거 지원, 지역 동원, 시민단체 명의 활용 등 전략적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며 단순한 시민운동가가 아닌 정치 브로커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현장의 사람이 아닌 설계의 사람이었고 이념을 도구로 권력을 실현하는 전략가로 변모하고 있었던 거죠. 이념 교류로 시작된 관계가 현실 정치로 확장되면서 김현지는 서서히 눈에 띄지 않는 영향력을 쌓아갔고 통진당과의 연결은 단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권력 확장의 전략적 도구였다고도 볼 수 있었겠죠. 단순한 이념적 교류였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점점 더 구체적인 권력 설계에 깊숙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 정점 중 하나가 바로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성삼시가 주도한 개발 사업에서 김현지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김현지의 이름은 대장동의 개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었죠. 성남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개발 격전지였습니다. 문제는 김현지가 해당 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단순한 외곽 보좌가 아니라 사업 구도와 자산 흐름의 핵심에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내부 정보 활용 가능성, 이익 공유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상황은 단순한 부동산 소유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관계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이권과 권력이 얽힌 현실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현지는 단순한 비서였을까요? 국민들은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법인카드로 초밥, 소고기, 과일 등 사적 유용으로 김혜경에게 사다 바쳐서 배임 혐의를 받은 배소연, 다 아시죠? 이 배소연에게 김현지가 디지털 증거 삭제를 지시했다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단순한 행정 보좌가 아니라 은폐 지시자로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비서관님. 네. 그러니까는 파일이나 이런 거 없앨 거면 싹 없애요. 그리고 나면 그 나간 사람들이 하는 엉망진창 예정 카드를 주문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10만 원씩 내요. 네. 자기 가끔 우리가 사가지고 알아서 해줄게요.
뭔지 알겠죠? 파일만 지우면 파일만 쑥 지워. 그리고 가면 제가 하드를 교체시키게 어떤 컴퓨터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특히나 이 지시가 선거자금 관련 자료 혹은 내부회계 파일과 연관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김현지의 역할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권력의 실세로 확정됩니다. 그 지시가 구체적인 시점과 파일명을 지목한 상황까지 알려지면서 그녀가 단순히 보좌관 수준의 행정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형사적 책임의 가능성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증거 은폐는 공직자에게 있어 중대한 범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500억짜리 선거를 하는데 6천만 원 따위 차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녹취록에 담긴 이 발언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자금을 논의하고 자금의 규모와 흐름을 논장하는 김현지의 모습은 그녀가 단순한 행정보좌가 아니라 자금 전략까지 총괄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자금 조달 방식, 지역별 배분 계획, 외부 차입 구조까지 언급된 이 통화 내용은 정책 실행보다 더 구체적인 실행 설계를 총괄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그 녹취의 전모를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듣고 나면 단순한 의혹이라고 부르기도 참 민망해질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김현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이 대화 속에는 권력의 진짜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달라 그랬어요. 일단 그래야 뭐 계좌번호를 알려주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공인인증서 이 OPT 카드까지 가는데 액수가 크니까 이게 좀 사무총장이 직접 챙기던가 그게 좀 답답해요. 일단은 통장은 만들었어요. 배수영 비서가 지금. 음? 아니야, 안 돼, 안 돼. 된대요? 저기, 아니요, 선생님,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면 안 돼. 왜냐면요, 500억짜리 선거를 하는데 6천만 원 차이가 뭐 할 건데? 이 부자 선거 때도 20억 차이됐어요. 6천만 원 차이를 왜 해? 지상 6천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500억짜리 선거를 하면 한 300억, 그럼 당에서 최소 200을 내고 펀드를 300억을 한다는데 내가 어제 좀 계산을 해봤는데 웃기지 말고 걔네한테 한 300억 땡겨와서 선거를 예비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무슨 6천만 원 따위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을 해서 고민을 해갖고 우리가 던져야지 김국님이 임의로 던지면 안 돼요. 그래서 김국님하고 저랑 이제 김국님이랑 이번 주에 가급적 정리를 최대한 고려를 하고 경선 해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네. 여러분, 도대체 김현지는 무슨 자격으로, 누구의 허락으로 수백억짜리 선거 자금을 그렇게 주무르고 있었던 걸까요? 장관도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공식 캠프 총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500억짜리 선거를 기획하고 몇 천만 원쯤은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런 중대한 자금 흐름을 어떻게 한 비서가, 공직자가 저렇게 다 알고 지휘할 수 있는 겁니까? 국민 세금으로 선거하는 나라에서 마치 사적 자금처럼 흥정하고 배분하고 조정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건 보좌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 권력의 이면을 통째로 주물러온 자금 실세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김현지는 이재명 캠프의 비공식 사령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두고 김현지가 직접 변호사를 교체하도록 개입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특정 진술 이후 설주환 변호사가 사임하고 이재명 측에 유리한 민변 김광민 변호사로 교체되었다는 정황은 단순한 정치적 조율을 넘은 사법 개입 시도로 해석됩니다. 심지어 증인이 직접 김현지에게 전화를 받아 질책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까지 손을 댄 것이라면 이는 비선 실세를 넘어선 비선 관력인 거죠. 변호사 교체 개입은 단순히 정치 보좌가 아닌 사법 절차에 대한 조직적 개입을 암시합니다.
정권 핵심부 인물이 사법 방해에까지 개입했다면 이는 국정농단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사안이며 사법 절차에 대한 명백한 조직적 개입이며 정권 핵심 인사의 월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법의 독립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는 끝이 나고 희망은 사라집니다. 김현지는 비선 실세가 아닌 비선 권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국감에 출석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청와대, 아니 지금의 대통령실이 움직입니다. 갑자기 김현지를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명백히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인사입니다. 보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출석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진실의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국감장에 세우는 대신 더 높은 자리로 끌어올린 권력. 도대체 뭘 얼마나 감추고 싶은 걸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감장에서 가장 중요한 실세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를 지키는 건 정부입니까? 아니면 그 대단한 권력입니까? 국회는 4차례나 김현지를 불렀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업 중, 연락 두절. 이게 국감 불출석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김현지 씨,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 앞에, 국회 앞에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작 중요한 증인을 감추기 위한 조직적 조치. 이쯤 되면 국민은 묻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연결고리는 더 많지 않을까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무관심은 부패를 키우는 씨앗이므로 우리 모두 함께 밝혀야 합니다. 김현지 씨, 지금까지 조명된 의혹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통진당 인맥, 대장동 부동산, 수백억 선거자금, 녹취록, 증언 개입, 판공비, 변호사 교체 개입까지 떳떳하다면 왜 나오지 않습니까? 공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있을 만큼 작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쯤 되면 정말 톡 까놓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통진당, 대장동, 선거자금, 파일 삭제, 변호사 개입, 그리고 500억.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연결고리는 더 많지 않을까요? 이 구린내 나는 권력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선 여러분의 힘이 절실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의 댓글이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의가 이기길 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본 김현지 어떤 인물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증거가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 보실 차례입니다. 더 이상 의혹이 아닙니다. 이미 드러난 권력의 민낯을 고스란히 담은 그릭들, 그 안에 감춰진 진짜 얼굴이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이야기하는 진심의 채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김태희 TV였습니다.